발에 대한 고민 한두 가지씩은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내 발이 건강한지 안녕한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은 안녕하신가요? 첫 번째, 발 아치가 무너지면 노족이 됩니다. 나이 든 발이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정 교수님? 네, 노족. 즉 발 아치가 무너지면 이제 네. 발이 늙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26개 정도의 뼈와 그다음에 수십여 개의 근육, 인대, 그다음에 100여 개의 신경, 혈관이 이루어져서 만든 아주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발에는 이렇게 아치라는 네. 특수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아치는 결국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이제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고 체중 부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이 아치가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제 특히 나이가 든다거나 이제 비만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바닥에 자극이 직접적으로 닿게 됐고 그러면 체중 부하할 때 체중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지 않으면서 발바닥의 통증, 발목까지 피로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발바닥에 가장 흔한 질환인 족저근막염 등이 생길 수 있죠. 이제 특히 여성의 경우 40대 후반이 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의 아치가 점점 무너진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발의 아치와 노화와는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교수님. 제가요, 어렸을 때는 발이 이렇게 예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평발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제 선천적으로 평발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체구가 서구화되면서 비만 등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영향이 되겠죠. 우리 발바닥에는 여러 가지 힘줄과 근막이 있습니다. 이런 힘줄과 근막에 의해서 이렇게 아치가 유지되는데요. 특히 발바닥 맨 밑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게 이제 질긴 아주 스프링처럼 생겨서 이 아치를 이제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가 들면서 우리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늘어져서 탄성을 잃게 되면 우리 그 기능을 다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족저근막도 이제 노화에 의해서 이 탄성을 잃게 되면 그 발의 아치를 기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발의 아치를 잘 유지하는 것. 족저근막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발 질환 예방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치를 지켜내는 것이 늙은 발, 노족을 막기 위한 방법일 텐데요. 그러면 발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노건우 트레이너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함께 해주시죠. 네, 우리 김혜연 씨가 네. 아주 아치가 봉긋한 발을 다시 거듭나서. 오늘은 맨발로 나오셨네요. 네, 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뭔가 아령도 준비를 하셨네요. 아령을 좀 활용을 할 건데요. 네.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발목이 무너지게 되면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이 무너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평평해져요. 그렇죠.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발목 아치 자체를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이렇게 발가락을 넓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넓히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손가락은 되는데 네. 발가락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 발처럼.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네. 아령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좀 더 쉽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이제 근육들이 있는데 네. 그 근육을 좀 더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늘려요. 네, 그런데 체중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발바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뼈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대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아래로 쭉 앉아서 그러니까 바닥을 꽉 눌러주는 느낌입니다. 뒤꿈치를 붙이셔야 돼요. 아, 붙여야 돼요. 그렇죠. 네. 뒤꿈치를 붙이고 구르지 않게끔 딱 고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그러니까 지그시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 이때 대부분이 조금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아파요. 네. 왜 아파요? 아무래도 그 근육들이 더 많이 타이트한 거죠. 네. 그렇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원하면서 아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픈 느낌이 조금 덜해진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몸이 움직이는 경우는 네. 옆에다가 의자를 좀 두고 그렇죠, 위험하니까. 살짝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끔. 아, 예. 또 이렇게 갖다 주셨네요. 네, 아유, 저는 이렇게 뭐다 넘어지지 준비돼 있어요. 않도록 예. 살짝 옆에를 잡고 이렇게 잡으니까. 눌러주시면 그렇죠, 좀 더 편안하게 누를 수 있죠. 네.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돌리는 것보다는 체중을 이용해서 꽉 누르는 게 조금 지그시 효과적입니다. 눌러준다. 네.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네. 발가락을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네. 이렇게 세워주는 게 가장 세웠어요.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로 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대로 일어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고. 예. 이때 계속 봐야 되는 거는 발목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네. 계속 발목을 세웠는지 세웠어요. 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래야지 우리가 무너진 발목을 안정화시키면서 아치도 조금씩 회복. 언제 해요? 네. 운동은? 이 운동은 언제든지 아무 언제든지 데서나? 우리가 맨발로 피곤할 있으면은 때, 예. 발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언제든지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게 이렇게. 가장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 조심히 신으시고 자리해 주시고요. 아무튼 발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아치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요. 명심해야겠고요. 네. 이어서 이제 보행도 좀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잘 걷지 못하면은 혈전까지 생길 수가 있대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워. 예. 이게 우리 혈액순환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혈액이 순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펌프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몸에 펌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심장이에요. 심장이 펌프를 이제 혈액을 쫙 내뿜게 되면은 올라갔던 혈액이 사실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간 혈액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래에서 두 번째 제2의 펌프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서 지면을 디디게 되면은 발에서 압력이 생기고요. 그 압력이 펌프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줘야지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중에서는 집안에 하루 종일 안 걷고 앉아가지고 그냥 소파에서 TV나 보시다가 맞아요. 다음날 아침에 뭐 아미야 뭐 발이 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며느리가 무슨 잘못인가요? 안 걸으신 분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붓기만 하면은 다행인데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이 나쁘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심장 쪽을 막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안 걸으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어주셔야 제2의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네. 또 마지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릎, 허리에 문제가 있어도 발에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요, 장 교수님. 네,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딴 부분에서 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그 증상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 같다고 하면은 발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물론 많아요. 많은데 무릎이나 뭐 허리나 심지어 머리에 문제가 있어도 발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발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땅을 디디고 있는 기관이 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뭐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 이제 좌우로 뭐 측만증이 있다거나 뭐 앞뒤로 좀 이제 균형이 잘 안 맞는다거나 했을 때 발에 문제, 발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릎이 한쪽에만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네네. 반대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 무릎이나 그쪽 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뭐 양쪽에 다 무릎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오다리가 있다. 예. 그러면 발의 바깥쪽이 아프다든지 거꾸로 X다리가 있다. 그러면 발의 안쪽이 아프다든지 올라가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눌렸다,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이 아플 수도 있고요. 간혹 이제 이게 수술하신 분 중에 이렇게 고정술 시행하시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약간 쏠리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무게 균형이 앞으로 가게 되고 걸을 때 이제 앞쪽으로 압력이 많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뭐 중족골통이라든지 발의 앞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무슨 뭐 걸음걸이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아요. 예.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모델 걸음 같은 거 하는 경우 많은데요. 예, 예. 너무 일자로 이런 식으로 걸을 경우에는 역시 또 발에 무리가 많이 가서 네.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는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발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그러니까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